안녕하세요. 업대연봉의 특전사 이야기 시작합니다. 특전사라는 조직이 전투 조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단이 있고 707이 있어요. 여단에도 각 대대들이 있고 저희 때는 정찰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좀 그 명칭이 바뀐 것 같아요. 전투 조직만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람들이 특전사 중에서 어떤 팀이 가장 전투력이 강한가 이런 거에 대한 논란까지는 아니고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전사를 경험해 보신 분, 특전사 출신이신 분과 그리고 특전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특전사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 강철 부대를 봐도 특전사만 유일하게 두 개의 부대로 나눠서 출전을 했죠. 그래서 특전사, 그 다음에 707이라고 나눠가지고 출전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707이 특전사 중에 특전사다 이렇게 많이 보통 표현을 하세요. 근데 707과 일반 여단에 있는 작전팀은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놓고 하는 일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 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축구와 야구라는 거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축구는 공을 발을 이용해서 하는 스포츠고요. 야구는 공을 손을 이용해서 하는 스포츠입니다. 공이라는 것 갖고서 해야 되는 게임이다 라는 건 동일하지만 한쪽은 발로, 한쪽은 손으로 그 공을 가지고 노는 스포츠가 축구와 야구예요. 여단과 707은 군대, 그 다음에 육군 특전사 소속에 있는 부대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아예 하는 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실제로 특전사 중에서도 탑팀을 선발할 때 707, 여단 같이 붙지 않습니다. 왜냐? 탑팀이라는 건 단순히 체력 갖고서 결정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탑팀이라는 제도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처음 생긴 제도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선배님들은 특전사 군 생활을 하셨지만 탑팀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체력왕, 그리고 체력왕도 종합 체력왕이 있었고요. 종목 체력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리기왕, 윗몸 일으키기왕, 턱걸이왕 이런 식으로 종목별 체력왕이 있었고 이 모든 걸 다 합친 종합 체력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특기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항목별로 왕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게 옛날 방식이라면 제가 군생활 하던 중에 생긴 게 탑팀이라는 건데 탑팀은 개인의 전투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팀의 전투력을 전체적으로 측정을 해서 진짜 특전사 모든 부대 중에서 그 해에 가장 강한 팀이 탑팀이라고 불리는 팀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탑팀이란 제도는 707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생할 때 707은 출전을 못했어요. 왜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축구 선수가 잘해요? 야구 선수가 잘해요? 비교 못하죠. 축구는 축구끼리만 비교를 해야 되고 야구는 야구끼리만 비교를 해야 돼요. 축구 선수가 뛰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야구 선수가 뛰어난 겁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야에서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탑팀에는 707은 출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서 누가 더 뛰어나냐 구분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보통 707이 여단에서 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인 자격 요건이 여단보단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단에서 팔굽혀 펴기가 1등급이 90개였나?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가 80개였나? 그리고 턱걸이가 25개였나? 이런 식이었다면 707은 거기보다 조금씩 더 높았어요. 팔굽혀 펴기가 100개, 윗몸 일으키기가 90개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들은 제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거고 그냥 부르는 거고 이만큼 조금씩 더 높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07이 조금씩 높았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거는 측정 불가예요. 왜냐? 자, 여단에서는 배터리 작전을 안 해요. 근데 707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뭘로 평가를 할 건데? 야전에서 삽질 잘하면 707 뽑혀나갈 수 있을까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체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체력이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이 707을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체력이 좋다고 그 사람이 전투력이 좋냐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자, 특전사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혹은 강한 팀은 뭐냐라고 평가를 할 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팀이라는 구조로 봤을 때는 탑팀이 가장 강력한 팀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 탑팀은요 특전사 전체 팀에서 1년에 딱 한 팀만 뽑히는 게 탑팀입니다. 그 팀이 제일 전투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특전사에서 공인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치도 탑팀이라는 패치를 붙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탑팀을 받으면 그만큼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탑팀 출신이면 대부분 장기 복무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한다면요. 그 정도로 탑팀이 되는 건 어렵고 그만큼 또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탑팀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 팀이 노력하는 기간이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요. 그 시간 동안 뭐 최근에 강철 부대 보면은 막 40km 무장구보 막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거 있죠. 사실 그 40km 무장거부를 할 때 특전사와 707이 다 빠졌어요. 제가 군생활 할 때도요, 40km 무장구보는 사실 그냥 매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게 막 특별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특전사나 707이 출전을 했다면 그 판이 어떻게 됐을지 저는 좀 아쉬워요.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그런 거를 이제 특전사에서는 매일 하거든요. 그런 거를 매일, 그냥 일반 팀들도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탑팀에 나가려면 진짜 그거를 그냥 자는 시간 빼고 뒤에 군장을 메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그런 팀들이 다 모여서 그 중에 최후의 한 팀만 탑팀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어렵고, 그거 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뭐 707이고 여단이고 필요 없고요. 탑팀이 가장 전투력이 강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탑팀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를 감안하지 않고 특전사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게 그래요. 짬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팀의 편제상 짬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팀이 전투력이 세요. 그러니까 막내들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 팀보단 어느 정도 짬이 많이 찬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는 팀들이 전투력이 잘 나와요. 그리고 보통 이런 팀이 탑팀을 하죠. 그리고 탑팀을 하려면 부사관만 잘해서는 안 돼요. 그 팀에 어쨌든 장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장교의 능력이 사실 탑팀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부사관들은 그 안에서 편사 부사관만의 어떤 특유한 문화 때문에 체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장교들은 다른 출신도 있단 말이에요. 보병부대에서 생활하다가 중대장을 달고 특전사로 막 온 장교들도 있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적응 못해서 많이 포기합니다. 이런 케이스를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나마 부중대장, 소위 때 특전사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특전사 문화도 알고요, 특전사에 적합한 체력도 기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중대장이 돼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해요. 근데 소위 중위를 일반 보병부대에서 보내고 베이 달고 특전사로 처음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10중 8구 적응 못해요. 그게 뭐 어떤 문화가 다른 것도 적응 못하지만 일단 체력이 못 따라가요. 많이 망가져요. 본인의 군생활을 여기서 그냥 놔버리는 사람 정말 많아요. 나 못해먹겠다, 진짜로. 특전사에서 대위를 전역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분도 소령 그 이상 바라봤을 테지만. 그렇기 때문에 탑팀을 하려면 부사관의 전투력뿐만 아니라 그 장교, 중대장의 어떤 의지와 전투력이 정말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장교를 제외하고 부사관만 봤을 때 짬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정찰대하고 707은 짬이 높은 편이에요. 첫 번째, 때에 따라서 707을 막내 때 바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만 저희 때만 비교를 하면 저희 때는 707을 바로 못 간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단에서 1년, 2년씩 군생을 하고 그 중에서 지원을 해서 뽑혀서 가는 게 707이면 707 막내는 3년차, 4년차 일 가능성이 있어요. 뭐 정말 빨라도 2년차.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이 짬이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내라고요. 그러면 그 팀은 전투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 정찰대와 707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707이 하는 일은 다르다 하지만 그래도 그냥 똑같은 거 시키면 707이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707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707에 있는 분들이 보통 짬이 높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그 짬밥이 전투력인 거죠. 그래서 707이 보통 전투력이 높긴 해요, 솔직히. 하지만 그렇다고 여단이 떨어지냐? 아니요. 여단에는요, 괴물들이요 수두룩합니다. 707은 괴물들을 이렇게 모아놨다면 여단에서는 괴물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뭉치면 글쎄요, 뭐 그런 뭉친 사람들끼리 붙여놓으면은 진짜 괴물이 아니라 진짜 초괴물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워낙 여단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짬이 안 되는 막내 하사들이 중간중간 팀에 껴있기 때문에 대체로 전투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밑에 이 아직 부족한 애들이 이끌고 어떻게 탑팀을 만들어 가냐, 이게 중대장과 선임 간의 사실 역할이거든요.
제가 갑자기 오늘 전투력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전입을 갔던 31대대 이 지역대 7중대는 저희 시점에서는 정말 대대뿐만 아니라 여단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전투력이 강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가 오면서부터 점점점 약해져가는 주기에 있던 팀이었어요. 근데 결국엔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최상의 팀이었던 게 저희 팀의 짬밥이 정말 높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순히 짬밥만 높은 게 아니라 실제 커리어가 화려했습니다. 일단 중대장부터 보면은 중대장 씨름 선수 출신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체력을 갖고 있었고 덩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다음에 선인관 대대 화기주특기 교관이었어요. 교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 교관을 해요. 근데 그 대대의 화기주특기 교육을 담당하는 메인 교관이 저희 팀의 선인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분들 다 이제 단기 근무자들이었는데 또 첫 번째 분이 화기주특기 여단 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신 분은 의무주특기 일단 여단 왕이었고요. 되게 이 브레인이었어요.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였던 분이 저의 왕사수였는데 이분은 사실 강원도 출신이신데 그냥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생존 능력이 진짜. 그리고 주특기 당연히 잘하셨고요. 생존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분이 이제 제 바로 윗사수 사수였는데 이분도 체력은 보통 이상이었고 생활 이런 건 장난 아니었던 분이었습니다. 어떤 센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분은 의무주특기였는데 이분은 그냥 군장 80km 메고 다 뛰어다니는 정도의 괴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화기주특기 또 계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엄청나신 분이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대단한 분들로 엮여져 있던 팀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건들 수도 없고 엄청난 팀에 제가 전입을 갔어요. 그리고 제가 전입을 가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분 중에서 이 윗분들 중대장 딴 데로 갔고요. 선임관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참들이 한 명씩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중대장이 새로 왔고 선임관이 새로 왔고 윗분들 다 전역을 하고 이런 시기 때 제가 전입을 딱 갔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와서 천리행군을 갈 때만 해도 전투력이 유지가 되던 상태였습니다. 많이 강했죠. 근데 제가 그런 팀에 간 거예요. 부족한 전투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7여단의 최선임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대에 가야 됐어야 될 저를 억지로 빼내서 이 팀에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중대의 전투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훌륭한 애들 막내를 받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진짜 대대에서 힘을 써가지고 저를 집어넣은 거죠. 그만큼 저한테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 기대치를 충족하려면 제가 막 전입 갔을 때는 탑팀이라는 제도가 없었거든요. 패치 이런 건 없었지만 아마 정말 탑팀 나갔을 때 우승 후보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전투력이었어요. 그런 팀에 제가 막내로 갔으니 정말 힘들었겠죠. 근데 이렇기 때문에 군생활은 약간 그 줄발도 많이 영향을 미쳐요. 군생활은 줄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처음에 자대에 전입을 딱 갔는데 약간 꼴통 중대가 있어요. 그런 중대로 가게 되면 내가 배운 게 약간 꼴통 짓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데 또 FM 중대가 있어요. 정말 시키는 대로 하고 무조건 그걸 완수하려고 하는 팀들이 있어요. 이런 팀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말 그걸 완벽하게 수행을 해서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훌륭한 팀이 되거나 아니면 자세만 잡다가 다 망가지는 팀이 되거나 이 조직력이 와해가 돼요. 남들은 조금씩 요도리를 부리는데 우리 팀은 억지로 뭔가 그걸 다 하려다 보니까 조직력이 와해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내가 전입을 딱 갔는데 어느 분위기를 갖고 있는 팀에 가냐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특전사뿐만 아니라 모든 군대가 그렇잖아요. 군대는 줄이잖아요. 그래서 줄을 잘 쓰면 편하게 하지는 못하죠. 어느 팀을 가도 힘들죠. 근데 좀 보람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면 좀 재수가 없으면 정말 힘든 군생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줄을 잘못 썼어요. 일단 저한테 걸려있던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요. 정말 훌륭한 팀에 이 어떤 문화를 지켜줄, 유산을 지켜줄 막내를 뽑기 위해 정말 힘을 써서 저를 억지로 이 팀으로 바꿔서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저를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저 새끼 그래도 이번에 온 애들 중에서 7여단 1등이래, 통신주특기 1등이래,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거죠. 왜 부응하지 못했냐면요, 이제 천리행군을 곧 출발하니까 제가 하나씩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이 길었는데 특전사에서 그래서 전투력이 강한 데가 뭐냐, 그거는 단순히 여단 사람들이 강하냐 707 사람들이 강하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거 체력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외적인 거는 아예 훈련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찰대와 707이 조금은 더 셌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냥 짬이 높아서예요. 그리고 여단에서도 이런 막내들을 잘 다스려서 팀 문화를 잘 정착시킨 상태에서 이 전체적으로 짬이 막 차잖아요. 그러면 어마무시한 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팀들이 바로 탑팀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뭐 정찰대, 707, 그다음에 일반 여단 다 포함해서 탑팀을 한 팀이 가장 전투력이 강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전투력이 강한 데 가고 싶다 그러면은 탑팀을 욕심을 내는 팀에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죠. 제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탑팀이 되려면 정말 힘들어요. 이 마음 먹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특전사 힘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원래 특전사 모습이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꼭대기 찍어야 탑팀입니다. 근데 뭐 사실 저도 막내 때는 고생 많이 했지만 말년에는 탑팀 제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인간이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도 탑팀에 제가 만약에 장기 복무를 하려고 했었으면 나갔을 거예요. 저는 전역하고 먹고 살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탑팀 안 나간다고 제가 거절을 했어요. 탑팀 나간다는 게 준비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글쎄요, 저도 운동선수 출신이 아니어갖고 감히 비교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국가대표들 올림픽이나 월드컵 나갈 때 갑자기 이렇게 나가기 한참 전부터 정말 힘든 피나는 노력하잖아요. 체급에 나가는 분들은 그 체급 몸무게 이거 지키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하는 거 그게 준비잖아요. 근데 탑팀 나가려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차피 나는 전역할 사람인데 내가 굳이 그런 피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냐 해서 거절을 한 건데, 만약에 제가 끝까지 장기 복무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그 탑팀 대회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제안을 했던 팀은 결국 팀은 못했어요. 하지만 탑 3 안에 들어갔었나? 그 정도 전투력을 했었거든요. 뭐 저도 그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투력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제가 갔었으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뒀을까? 말이 길어지는데 결론은 특전사에서 가장 강한 팀은 탑팀이다.